자, 이번에 개념은 지수함수 쪽에 있는 내용 필기할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가 지금 면적이 조금 그러니까 어디가 좋을까? 좀 필기할 만한 곳이 그냥 이렇게 큼지막하게 해보자. 자, 이번에 테마는 지수함수를 설명합니다. 지수로 이루어진 함수야. 그러면 첫 번째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y는 a에 대한 x승에 대해서의 개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로 말씀드리자면 얘를 여기를 밑이라고 하죠. 밑. 그 다음에 여기를 지수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얘네들에 대한 역할과 특징과 특이성이 좀 있는 거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림은 제일 흔한 y는 2의 x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뭐야? 밑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고. 1이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중에서 1보다 더 큰 숫자인 2를 한번 조사해보자. 얘는 x에다 0 넣어주면 1이지. 따라서 이 지점인 0,1을 무조건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야. 이때 여기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 항상 지나가는 고정점 0,1이고요. 얘는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x가 음의 무한대로 쭉 가더라도 얘는 착륙하듯이 내려가지 밑으로 삼삼면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누가 존재합니까? 보이지 않는 선, 점근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점근선. 이 친구들은 다 y가 0입니다. 점근선. 그러면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따라서 첫 번째 a라는 것이 1일 때 특이성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x1보다 x2가 더 크면 f의 x1보다 f의 x2가 더 큽니다. 증가함수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1대 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대응 아닙니다. 1대1 함수예요. 그 이유는 뭐야? 공역과 치역이 사이즈가 달라서 그래요. 전형적인 1대1 함수의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야. y는 a에 대한 x에 여기다가 더하기 0이라고 딱 체크해 줄까요? 이 친구는 절대로 0이 나올 수 없어. 따라서 여기에 있는 y 값 있죠. 여기에 있는 상수값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점근선은 여기 있는 좌표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0,1을 항상 지납니다. 항상 지난다. 항상 지납니다. 이게 지수함수에서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죠. 뭐십니까? 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점근선과 정점 사이에서는 무조건 한 칸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항상 한 칸을 유지해 주셔야 돼. 두 번째 그림. 0에서부터 a가 1일 경우야. 0에서부터 a가 1일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래프 중에 누가 있느냐? y는 2분의 1에 대한 x승이 있어. 이 친구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1을 찍고서 착륙하듯이 내려갑니다. 허나 만나지는 못하죠. 실제로 그래요. 오케이? 따라서 여기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여기 지점을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더하기 여기가 얼마야? 0이야. 점근선의 좌표. 다 똑같아. 여기서는 이렇게만 설명을 할게. f에 대한 x를 2의 x라고 하면 f에 대한 마이너스 x는 2의 마이너스 x이므로 2분의 1에 대한 x입니다. 이것을 y축 대칭이죠. 저 녀석 y축 대칭하면 노란색 나온다고. y축에 대해서 돌려버리게 되면 노란색, 핑크색 둘 사이 관계가 y축 대칭인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면 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값을
이렇게 2분의 1처럼 표현하지 말고 정수처럼 표현하게 되면 둘 사이 관계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통해서 포개질 수가 있습니다.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통해서 포개질 수 있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2분의 1과 2의 x승은 곡선에 대한 곡면이 똑같습니다. 한 녀석은 내려가고 한 녀석은 올라가는 느낌이야.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거 한번 해볼게. 여기서 자 이거는 좀 노란색으로 해보자. 자 여기 구분 짓고 두 번째 요거야. x1보다 x2이면 f에 대한 x1보다 f의 x2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죠. 부등호가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골 때리는 거는 함수에다 적용시키면은 이거를 같이 매치업을 시키지 못해. 보여줄게. 이거 x1이지. 이거 x2지. 이거 fx1 맞지? 이거 fx2 맞지? 이렇게 그림이 그리면 납득하지? 그럼 이제부터 적용시킬게. 지수함수로. 잡아. 내가 여기 노란색으로 강조한 이유가 있어. x1보다 x2일 때 밑이 0과 1 사이인 녀석 해주면 0에서부터 a가 1이라는 녀석을 a에 대해서 x1을 해주시고 a에 대해서 x2를 딱 뭐 한 거야? 넣어버리는 순간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부등호가 반대로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어이? 얘보다 크지만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을 여기다가 투입을 시켰더니 부등호가 확 바뀌어버리더라는 얘기야. 음수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음수의 역할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지.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는 우리가 양변에다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라고 하잖아. 근데 이 친구는 음수가 아닌데도 0과 1 사이라는 이 녀석의 의미가 음수의 역할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부등호로 바꿔버려. 나 이해 가요? 오케이? 필기해줘. 난 고2, 고3 문제가 좋더라. 고2, 고3 이렇게 강의하는 게 난 좋아. 특히 고3 거 가르쳐 하면 신나. 설명할 게 너무 많으니까. 고1 거 하면은 자습. 알아서 해. 어려운 게 없으니. 고3 거는 하면은 복합적으로 설명하니까 할 게 많아. 이거 고2 거서부터는 사실은 책이 의미가 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설명하면 되니까 잘 필기만 잘 해주시고. 왼쪽만 지울게. 왼쪽만. 너희들이 진짜로 저거 잘 이해했는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알겠냐? 자, 해보자. x의 x의 x승. 서열 비교해보자. 서열을 비교할 거야. 만약에 나 진짜 이것만 맞추면 1등급이 될 것 같아. 숫자를 넣으세요. 2분의 1을 넣는 거야. 맞출 수도 있겠지. 2분의 1을 넣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맞춰봐.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내가 정석적인 풀이를 보여줄 거야. 자, 이거 눈으로 보고서 그런가 딱 하면 안 돼. IQ 90 넘어가면 이거 보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 부등호가 바뀌어버렸다고? 이렇게. 그러면 너희들 잘 봐라. 여기 있는 거. 요 A를 싹싹 지워버리게 되면 또 부등호 바뀌지. 상호보완적으로 될 거 아니야. A를 투영, 투입, 부등호 바뀌었어. A를 제껴, 그럼 부등호 또 바뀌어야 되겠지.
그쵸? 자, 이거는 여기에는 어떤 학교의 과거 내신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딱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외우고 있었어. 가지고 이제 매번 스토리야. 내가 할 때마다 이게 하는 스토리인데 어저께 희응 학교에서 나온 학교예요. 희응 학교에서 디귿 학교가 아니라 미음 학교가 아니고 희응 학교에서 나왔어. 자, 근데 방법이 되게 간단하니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 친구는요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모든 부등식에다가 그 정의역의 변수들을 넣게 됐을 때 부등호가 바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솔루션을 제가 보여줄게요. 재밌으니까 잘 봐. 응? x의 0승에 x의 x승과 x의 1승이라는 걸 한번 내가 체킹을 해보자. 혹시 서열 비교 됩니까? 내가 혼자 합니까? 이렇게 되면 이해 갑니까? 뭐 한 거야? 주어져 있는 조건에다가 x를 투영을 시킨 거라는 얘기야. 이거 보여? 선생님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이걸 적용 못 시켜. 암기와 이해와의 차이점이죠. 여기다 x승을 한 거잖아 지금 밑을. 그럼 부등호 바뀌어야 되는 거 납득가? 납득가? 또 뭐 한 거야? x를 밑으로 또 넣어버렸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긴 상수값에다가 밑에다가 x를 투입하니까 부등호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때요? 재밌죠? 재밌다고 하니까 내가 기쁘네. 내가 준비한 보람이 있어. 네? 이거? 몰라. 객관식 문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객관식 문제지. 저거 서술을 어떻게 서술해? 그냥 부등호가 바뀝니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통해로 이 기본기 개념을 통해서 이것들이 파생될 수 있는 거였는데 이거를 설명할 때마다 나는 레파토리로 이걸 항상 강조를 하죠. 밑에다가 어떠한 새로운 밑을 투입을 했을 적에 0과 1 사이일 경우에는 부등호가 바뀔 수 있는 신기로운 예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이게 지수함수에 대한 하나의 특이성이야. 필기해줘. 예린이 이건 모르겠지? 이쁜 거지. 어찌였을까? 밑이 변화가 될 수 있다. 오른쪽 지울게요. 네. 이제 함수는 언제나 우리가 중3, 중2 모든 걸 다 보지만 기본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어요. 우리 2차 함수를 보면 이건 필기하지 마. 이게 2차 함수의 기본형이야. 원점을 꼭지점으로 갖고서 y축을 축으로 갖는다는 얘기지. 얘를 평행이동 시켜주게 되면 y는 a에 x-p에 대한 제곱 더하기 q라고 해서 얘를 표준형이라고 불러. 이 그림을 갖다가 핀셋으로 꼭지점을 잡고서 까딱딱 움직여주면 얘가 나오잖아. 그럼 얘는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리가 덜 된 미완성형. 얘를 우리는 함수에서 모든 다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지난 2학기 기말고사 때 유무리 함수를 배웠었어. 유리 함수 또한도 기본형을 이런 식으로 썼지. 무리함수도 마찬가지고. 즉 원점과의 연관성이 있는 모든 녀석들을 다 기본형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거를 갖다가 평행이동을 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표준형이라 했었고, 정리가 필요한 녀석들을 일반형이라고 해서 함수에서는 그렇게 국한을 지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이 지수함수 또한도 표준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표준형이란 기존에 있던 y는 a의 x승을 어디 쪽으로? x쪽으로는 p만큼, y쪽으로는 q만큼 움직인 것이죠. 그럼 움직여진 결과물이
어떻게 그려져? 얘는 y는 a에 x-p와 더하기 q와 같이 쓸 거란 얘기야.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아.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자. 이 친구가 무엇이다? 점근선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점근선이야. 점근선이야. 개형을 그릴 적에는 단순합니다. 증가함수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증가함수는 x가 p를 딱 찍어, p를 딱 찍으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q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q 플러스 1이야. 그냥 언제나.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고정적으로 지나갈 것이며 그거보다 한 칸 밑으로는 q라는 점근선이 있을 거야. 항상 이거보다 한 칸 아래로는 점근선이 있을 거야. 증가함수를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납득 가요? 응? 별거 없죠? 그 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기본형에서 설명했던 대로 그냥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처음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꼴반은 아니다 보니까 절대값이랑 연결지어서 어떤 특이성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 한번 보여줄게. 절대값. 이 그림 되게 유명한 거라 쉽게 한번 내가 난이도를 낮춰서 이해할 수 있게 저거로서 한번 표현해 볼게. 저 예시에 대한 y는 절대값의 2의 x승 마이너스 4를 한번 그려볼 거야. 우선 절대값을 그리기에 앞서서 절대값이 없는 그림을 먼저 그려셔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값을 배웠죠? 접어 올린다고. 근데 이 지수함수에서는 항상 패키지로 같이 오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점근선이죠. 점근선이 같이 따라오다 보니까 x가 0이면 마3입니다. 인정? 그리고 거기 밑에는 누가 들어가? 여기에는 마4가 있었던 거지. 그럼 실제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여기 지점은 얼마야? 2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게 원래 그래프인데 그걸 갖다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은 접어 올리는데 골 때리는 것은 요 곡선에 대한 요 간격 또한도 그대로 따라서 접혀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따라온다? 점근선이 따라와. 점근선이 따라온다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4라는 녀석들이 항상 따라오고요. 여기 있던 정점이었던 마3이 3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착륙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절대값의 그래프입니다. 강조해야 될 것보다 이 점근선이 따라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절대값에 대한 개형에서는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어.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이건데 첫 번째 절대값의 그래프에서는 점근선이 같이 접힌다. 이거 다시 설명해 줘? 이게 같이 접히지? 두 번째 x1, x2 만약에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에 대해서 각각의 3개의 정의역이 주어질 거야. x1, x2, x3라고.
근데 함수를 집어넣었더니 x2가 제일 작고요. x1이 더 크고요. x3가 제일 크다라는 서열 관계가 나온다면 각각의 위치는 이쯤이 x1이고 이쯤을 x2라 할 수 있겠고 이쯤을 x3라고 여러분들이 도식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으면 돼. 좀 더 여러분들에 대한 다음 과정에 있는 준심화 문제집을 풀 적에는 이걸로 이용해서 기울기의 서열화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 기울기. x1과 x2 사이를 그은 기울기와 x1과 x3를 그은 기울기와 x2와 x3를 그었을 때 기울기 사이의 서열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지. 그건 다음 단계로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뭐 지금 언급을 했으니 얘랑 얘 사이에서의 서열화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울기의 서열화를 이걸 통해서도 맞출 수 있을 거야. 지금 단계에선 기초니까 요거의 위치가 대충 어딥니까만 얘기하고 있고 다음 단계에선 그걸 찍었을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도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이야. 이제부터 니네들 이제 문항 풀 수 있도록 시간을 줄게. 세 번째. 일반형이야. 일반형은 A에 BX 더하기 C에 더하기 Q 이렇게 잡았다 쳐. 지수 부분이 정리가 덜 된 것이므로 이 친구는 A에 B라고 묶어주시고 이렇게만 정리하면 다른 거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게 있어. 이거 비승을 놔두면 안 돼. A에 B를 해준 거에 대해서의 X 더하기 B분의 C라고 정리하는 거야. 속칭 이걸 녹여서 앞에 있는 X 앞에 숫자를 없애버려야지만 그래야지만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 여기 X 앞에 이렇게 B라는 숫자를 이 지수에다 녹여버리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건 필기하지 말고 Y는 2에 대한 4X 플러스 6이다. 그럼 여러분들 2에 대한 4에 X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하라고. 16의 X에 2분의 3이라고 해서 해석하라는 얘기야. 꼭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오케이? 이걸 풀어서 하는 거잖아. 일반형은 할 말이 없어. 지수함수가 정말 난이도가 떨어져서 지수함수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같이 배웠을 때 두 그래프를 섞어서 냈을 때부터가 난이도가 이제 점핑이 일어나요. 두 그래프에 대한 관계식, 그다음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관계식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지. 자, 얘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필기 내용이야.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걸 설명해 줄까? 하나 설명 안 했다. 지수함수의 기본형에서 하나 설명 안 하는 게 있다. 여기 지우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해봅시다. 자, 참고. F에 대한 X를 A의 X라고 할 때 자, 1번 F에 X 더하기 Y는 F의 X와 F의 Y를 만족합니다. 이 간접적인 표현 방법이 지수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fx는 a의 x승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야. 2번 f의 x-y는 f의 y와 f의 x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지수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직접 적용해 볼까? a의 x-y는 a의 y분의 a의 x승이다. 해볼래? 다 이거 납득가냐? 나연이 납득가냐? a의 x-y는 a의 y분의 a의 x승이다. 빼기는 나누기, 더하기는 곱하기. 이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이거 지수함수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야. 하나만 더 할게. f의 nx는
f의 x의 n승이었다. 적용해 볼게. a의 nx는 a의 x의 n승이었다. 이런 식으로. 아, a의 x승을 fx를 한다면 전체의 n승을 한 것이 안에다가는 그냥 곱한 거랑 진배 없네요. 이런 뜻이에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이니까 함수의 표현 방법 중에 얘네들은 다 지수함수를 얘기했던 거다. 까먹는 거. 딱히 이 교재를 푸는 데 있어서는 내가 설명 안 한 거 없어. 지수함수 대소비교까지 한꺼번에 설명했다. 최대 최소는 뭐 개꿀이니까. 산수유기하 아냐? 산수유기하 할 줄 알아? 지수함수가 생김새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게 반복적인 문자가 있을 때 산수유기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교재에서는 그거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네. 그것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네. 에헤. 주영이를 위하여 최대 최소 하나만 얘기할게. 그냥 막 떠들어볼게. 자, 최대 최소 한 거 보자. 자, 네 번째 거. 최대 최소 좀 설명하자. 이게 1, 2, 3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2 학생들이 배워야 될 개념 중에 1, 2, 3가 있는데 그거나 좀 설명할게. 자, 첫 번째 거 스타일. y는 a의 fx형입니다. a의 fx형이야. 그러면 단계별로 t라고 치환할 거 아니야. 치환하면 그에 따라서의 뭔가 범위가 생길 거야. 범위. 그러면 두 번째, a가 1보다 크다면 어차피 치환된 값들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 t값이 커질수록 더 단조롭게 최대값을 갖겠고 t값이 낮을수록 최소값으로서 가게 될 거야. t값이 커질수록 얘는 t값이 낮을수록 최소값으로 내려가게 되겠지. 그래서 최대 최소값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무진장 큰 걸 넣어주면 최대값이고 무진장 낮은 거 넣어주면 최소값이 나온다. 뭐 그런 사실이고. 만약에 a가 음수라면, a가 0과 1 사이라면 거꾸로 해석하면 돼. 내려가는 그래프니까 t값이 커질수록 다운, t값이 작을수록 업이 된다. 이런 사실이지 뭐. 단순하죠? 이게 1단계. 2단계. y는 a에 대해서의 ex p에 대한 a에 대한 x승 더하기 q 같은 형태죠. 2차 함수인데 변수가 x의 제곱 px 더하기 q가 아니었던 거야. 그럴 경우에는 1번 a의 x승을 t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0보다 크겠죠. 이렇게. 두 번째, y를 t에 대한 제곱과 pt에 대한 q꼴로 만듭니다. 단 t는 0보다 큰 데에서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개형 중에서 여기에 만약에 t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구멍을 뻥 뚫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냐? 그러면 여기가 무슨 값이야? 최소값, 최대값은 뭐 없겠고 뭐 그건 그려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반복적인 문자가 있을 때 치환을 한다. 근데 항상 뭐가 따라온다? 범위가 따라온다. 자, 기다릴게. 필기해줘. 예! 왜 AX가 0보다 커요? AX가 0보다 커요.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X의 범위를 실수 범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수함수는 정역이 실수 전체거든요. 음수를 쓰려면 정역은 정수만 써야 됩니다. 메르준이
마이너스 2에 대해서 x일 때는 이건 정수만 쓸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근데 여기다가 이거 실수일 경우에는 이 친구는 양수밖에 못 넣어. 3번 해도 됩니까? 기다립니다. 나연이 선생님은 언제나 시간이 한가하네. 언제죠? 아, 내가 흐름을 놓친 게 있습니다 하는 게 있다면 꼭 오늘이 가기 전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난 한가합니다. 집에 가고 싶지만 해결하고 가시면 기분이 뿌듯합니다. 왼쪽만 지울게. 이제 거의 다 됐어.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어. 혹시 수원 파트를 혹여 미리 좀 공부했다면 세 번째 등장할 건 뭐일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습니까? y는 뭐 이런 거? 내가 그냥 급조로 만들었지만 그냥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얘랑 약분되는 형태. 산술기하 형태야. 똑같이 치환을 하는데 이게 2차식일지 1차식일지는 모르겠어. 다만 A의 X승과 A의 X승분의 1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T로 치환을 해야지. 근데 이것은 좀 예외적으로 2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치환을 할 때 얘는 갑자기 0보다 크다가 아니라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고. 그 이유는 산술기하 때문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최대치에서 나올 수 있는 전부요. 됐어? 좀 더 고퀄리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는 그 근해 분리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긴 할 텐데 지금 문제집 푸는 데 있어서는 라이트 셈까지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만 영상 찍습니다.